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중단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도 즉각 재개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의 전기료 할증 계획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이에 캐나다가 곧바로 한 발 물러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전쟁 종식과 관세 폭탄 등 연일 이어지는 파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무역 정책은 결국 트럼프 특유의 톱다운 방식의 거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도 올해 첫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공은 러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전 끝에 파국으로 끝났던 백악관 정상회담 후 10여일 만에 다시 마주한 미국과 우크라이나. 미국은 30일간의 즉각적인 임시휴전을 제안했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4일부터 중단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미국이 요구해온 광물 협정도 가능한 빨리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nd I think as a result of this positive step forward, the president has decided to lift the pause on aid and on our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going forward. And that's effective immediately. 이번 회담에선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 방안도 논의됐지만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мають переконати Росію зробити це. Україна готова до мир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백악관에 다시 초대하겠다며 이번 회담 결과를 반겼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중에 소통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 외무부도 며칠 내 미국 대표단과의 접촉을 예고했습니다. 이제 공은 러시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단기 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접경지 쿠르스크의 12개 마을과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우크라이나 군에게서 탈환하며 빠르게 수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의 관세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엔 관세율을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 25% 관세를 부과했다며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50%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치는 현지 시각 12일부터 발효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He made that threat. The president saw that and has an obligation and a responsibility to respond accordingly and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American people. 추가 관세 폭탄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예정된 자동차 관세를 대폭 인상해 캐나다 자동차 산업을 영원히 폐쇄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차기 총리는 즉각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양국 갈등이 격화하던 상황. 그러자 온타리오 주지사는 25% 전기 할증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I've agreed to suspend
temporarily, and we always have that tool in our toolkit, until we sit down over the next day or two. I'll be heading down to Washington. 트럼프도 바로 화답했습니다. 추가 관세 25%를 발효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 대해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며 거듭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전쟁 종식과 관세 인상 등 연일 이어지는 파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무역 정책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 방식의 거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쓴 저서 거래의 기술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공격적으로 협상하라. 거래에서 감정을 배제하라.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사업과 이미지를 키워라. 모두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전략들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이 거래 전략들을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하마스 전쟁은 휴전에 돌입했고 지난주에는 미국의 호의적이었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거칠게 압박한 뒤 끝내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우디에서 30일 휴전안까지 성사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트럼프 취임 직후 러시아와의 물밑 협상이 이뤄진 상태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선거 이기자마자 사실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게 하는 작업은 진행시켜 왔죠. 곧 매우 빠르게 푸틴과 트럼프 회담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한 며칠 내로 언제 어디서 내가 푸틴을 만난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특유의 거래 기술은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전통적인 우방국들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우위를 과시하는 전략인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하고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내일서부터 하겠다 그랬다가 아니야 취소하고 또 하겠다고 한 달간 유예하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 거는 철저하게 탑다운입니다. 내가 얘기했는데 겁나면은 빨리 나한테 와가지고서 나랑 협상해 거래를 하자라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무기로 또 다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 역시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방식과는 판이합니다. 바이든은 미국에다 공장을 지면은 땅도 내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특혜를 주고 들어오게 하는 거고 트럼프는 미국이 큰 시장이니까 니네 나라에서 마스크 많이 팔아먹으려면 자동차 많이 팔아먹으려면은 니네 알아서 와가지고서 여기 와서 공장 지어 혜택 없어. 그 대신에 어떻게 이걸 하냐면 관세를 올리니까 미국에다 팔아먹으려면 관세가 높으니까 물건을 들이보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 공장을 들여온다 이거죠. 이렇게 다르죠. 트럼프의 전략을 바탕으로 한 외교 무역 정책은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과거 첫 번째 임기 동안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읽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민국 직원 감원으로 영주권 취득이 적체될 수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문도 대폭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뤄지는 미국 비자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미국 입국 목적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가차없이 거절되고 있는데 특히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 사업체에 속한 직원들이 신청하고 있는 비민 비자에 대한 발급 거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2인 경우는 거절률이 매우 높습니다. 비자가 거절이 되면 무비자로 들어오는 에스타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처음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어렵게 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방 국경세관 보호국의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된 것이 이유인데 본인의 방문 목적을 정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즉시 추방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내어주는 겁니다. 이민법상 비자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입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실 때는 부서가 다른 즉 국토안보부 소속의 CBP가 입국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 비자를 받으셨더라도 입국하실 때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방 국경세관 보호국은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지 주소, 귀국할 수 있는 항공편,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초 정보를 조사하며 관련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방문객들을 분류해 2차 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방문객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 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취업과 근로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문자나 이메일이 발견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발급된 비자와 다른 목적을 가졌다고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입국 거절 통보를 받을 경우 이에 항의할 수는 있지만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혐의 없이 부당한 사유로 입국이 거절되더라도 일단 순응하라는 것인데 향후 사실관계를 소명한 뒤 재입국 절차를 허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경찰국이 3월 초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를 남쪽으로 달리던 회색 토요타 캠리 차량이 일가에서 보행자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내달립니다. 차량 운전자가 바라보는 신호등은 녹색 신호였지만 사람을 치고도 도움을 주지 않고 도주한 것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일 저녁 6시 30분쯤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일가 교차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용의자 신원 파악을 위해 주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25,000달러의 보상금이 제공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뉴저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에서 31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전복돼 1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은 월요일 밤 스쿨버스 충돌 사고로 1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노란색 스쿨버스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버스 뒤 비상문을 통해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마이크 가살리 몬트베일 시장은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한 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경찰과 교통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LA에서도 올해 첫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홍역 감염자가 보고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이 홍역 감염자는 지난 5일 저녁 차이나 에어라인 여객기 CAL-8, C-18편을 타고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어 저녁 7시부터 밤 10시 40분까지 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터미널에 머물렀고 지난 7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5142 노스 랭커신 블루버드에 위치한 클라우드9 네일 살롱에 있었습니다. 어제는 오전 8시 15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엘몬테 지역 1683 벨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식료품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국은 감염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은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역은 공기 중으로 전파돼 다른 사람에게 빠르게 전염될 수 있고 특히 아동과 임산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은 홍역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이 높아 보건국은 철저한 위생 지침 준수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가 강풍을 타고 온 황사로 앞이 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차량 운행이 통제된 곳도 생겼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모든 걸 집어삼킬 듯 몰아칩니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모래 폭풍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天呐天呐，全是沙子，这根本就没法走。感觉有沙子来沉迷。 내몽골 중서부와 신장 자치구 남부 등 중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황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막과 고원지대 위로 최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모래바람, 황사가 발생한 겁니다. 황사 경보가 내려진 도시는 뿌옇다 못해 누렇게 물들었고 잠깐 문을 열어둔 사이 내부까지 모래바람이 들어와 시야를 흐립니다. 가시거리가 50m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고속도로를 비롯한 곳곳에선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집 밖에 나서는 시민들은 모래바람을 막을 방비부터 합니다. 像这种天气的话，尽量建议大家不要在室外工作，室外工作必须得戴口罩。 북부 지역 황사의 영향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도 베이징에도 황사 1단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기질 지수도 전체 6단계 가운데 5단계까지 악화됐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번 황사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걸로 예보됐습니다. 중국발 황사는 이번을 시작으로 올봄 몇 차례 더 불어닥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운전자에겐 저속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테슬라 차를 시승하고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한 지지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환상적인 일을 하고 있다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표시로 내일 아침에 새 테슬라 차를 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실제로 백악관 내 주차된 빨간색 테슬라 모델 S 세단에 머스크와 함께 잠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준 후 이 모습을 담은 영상을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테슬라 차 시승 구매는 정부 효율부 도지 수장으로 활동하며 테슬라 경영자로서는 위기에 몰린 머스크를 지원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난달부터 머스크는 공무원 구조 조정 등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 이를 반대하는 시위와 테슬라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차량과 매장, 충전소 등을 겨냥한 방화, 총격 등 과격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교체된 기업 이미지 CI를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CI는 현재 로고를 도입한 이후 41년 만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에 발맞춰 태극마크로 대표되는 CI를 변경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태극 문양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새 로고는 오는 12일부터 대한항공의 일부 항공기와 노선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점차 적용 범위를 넓히고 내년 말 아시아나항공과의 완전한 통합을 마무리한 후에는 아시아나 항공기 등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디자인의 태극 무늬를 살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살리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국경 인근의 이민자 단속국 요원이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상의를 올리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TV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욕주 국경 인근 웨슬리 아일랜드에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국경 순찰 요원 53세 셰인 밀러는 여성 이민자들을 상대로 상의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가슴 노출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또 셔츠와 속옷을 모두 위로 올리세요라는 문구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10일 밀러는 어린 딸과 함께 입국을 시도하는 여성을 상대로 문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상의 탈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이 웹캠을 통해 상체에 문신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후 밀러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상체에 문신이 없음을 보여 증명하라고 하자 해당 여성은 가슴 노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밀러는 미 입국 서류에 서명해줄 수 없다고 협박했고 결국 여성은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슴을 다시 노출해야 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밀러는 이 외에도 여러 여성들에게 가슴을 노출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밀러는 지난 금요일 뉴욕 시러큐스 연방법원에서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 침해 혐의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은 7월 7일로 예정돼 있으며 최고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종합 가전 브랜드 쿠쿠 렌탈 아메리카가 신제품 공기청정기 제품을 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쿠 렌탈 아메리카는 스탠드형과 벽걸이 겸용 신제품 공기청정기는 좁은 생활 공간이나 어린이집 등에서는 벽걸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기청정 면적은 340스퀘어핏으로 머리카락이나 반려동물 털 등은 물론 꽃가루와 분진 제거, 여기에 암모니아 등 5개 가스를 제거한 후 깨끗한 공기를 내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쿠 미주 법인은 좁은 공간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제품이라며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